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에서 기초 문법 중에 한번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구단이라는 게 보통 대학교에서 첫 번째 중간고사 때 많이 시험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구구단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들을 총 이용해서 구구단을 만들어 보는 것을 시험으로 보통 많이 출제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구군단 안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배열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배열을 쓰려면 일단 첫 번째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레이라는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열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1단, 뭐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기 위한 포문을 써줘야 되고요. 그 포문을 쓴 내용을 이제 결과를 출력해줘야 되는 뭐 함수로 뭐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따지면 뭐 프린트 함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기본적인 문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구구단이 보통 대학교 또는 뭐 요즘에는 뭐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본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구구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에 가장 기초적인 이 구구단을 만들어 보면서 이 문법들의 좀 이해도를 더 높이는 부분으로 이번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주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바로 비교 연산자까지 했었어요. 자, 비교 연산자까지 했었는데 이 비교 연산자 이제 했고 자료형은 지난 시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저희가 클리어한 거고요. 신규를 눌러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누르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앱스 스크립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이걸 쓸 겁니다. 왜냐하면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죠. 이 스프레드시트 자체의 구구단을 단위죠. 출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썼을 때 바로 파일 아이디 자체를 또 한번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파일 아이디 자체를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번거롭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바인딩 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이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의 스프레드시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됐고요. 또 눌러졌네요. 확장 프로그램에 저는 앱스 스크립트를 입력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일단 뭐 열리는 걸 좀 기다려 보시죠. 자, 여기까지 일단 뭐 그냥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제목을 한번 바꿔 볼게요. 뭐라고 바꾸냐면 멀티 풀리케이션으로 제가 한번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컨스트 이제 그 상수화 처리하는 변수를 일단 선언해 주는데요. 이 시트를 먼저 입력을 해줄 거예요. 시트를 입력을 해주는데 우리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 기본으로 좀 다른 게 뭐냐면 함수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이 내장되어 있는 함수 자체는 바로바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반면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이 내장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 앱이라든지 지메일 앱이라든지 이런 게 구글 캘린더라든지 이게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앱스 스크립트가 바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관련된 업무 자동화에 최적화된 언어라고 보여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레드시트 앱에서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 get active 해가지고 먼저 시트를 활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get 뭐 sheet by name이라고 하는데 name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썼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제가 구구단이라고 한번 지어 볼게요. 구구단이라고 지으면 여기다 그냥 구구단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변수 처리한 부분이에요. 시트 자체를 변수화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var 해가지고 이제 배열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멀티플이라고 해가지고 멀티플 배열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집어넣겠습니다. 배열 처리를 해줄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바로 여기서 멀티플 자체에서 푸시라는 걸 쓸 거예요. 자, 이 푸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은 제가 한번 다른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펑션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푸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푸시라는 게 가장 마지막에 끝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메서드거든요. 배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by number라는 거 해가지고 여기 안에 1, 2, 3이라는 거 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number 안에 그냥 그대로 numbers 해가지고 푸시 값으로 마지막에 4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리고 로고로 한번 찍어 볼게요. 로고로 한번 찍어 보면 어떻게 돼요? 저장하고 멀티플리케이션 아닌 푸시 테스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서 실행을 한번 하면 권한 검토하는데 이거 기본으로 항상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급해가지고 제목은 안전하지 않지만 그대로 난 승인, 제 거기 때문에 그냥 승인한다는 부분으로 접속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럼 1, 2, 3, 4라고 찍힙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게 숫자만 되는 거냐? 아닙니다. 문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넘버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과일로 한번 해볼게요. 플루츠에서 여기 안에 예를 들면 애플, 사과, 바나나, 그리고 예를 들면 오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플루트 해가지고 여기 안에 또 푸시를 하는데 이 안에는 또 뭘 넣을 거예요? 그레이프를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레이프를 넣는데 이제 포도죠. 포도를 넣고 한번 제가 플루트 자체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 그죠? 그레이프까지 들어왔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냐 반드시,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렌지를 없다고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하고 실행을 하면 애플, 바나나, 오렌지, 그레이프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보세요. 바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애플, 바나나, 오렌지, 그레이프가 순서대로 들어간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값도 추가를 한 걸로 가능하게 보신 부분과 같이 볼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배열 부분에서도 이제 차원적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구구단에서 이제 그렇게 쓰일 건데요. 데이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배열 중에도 2차원 배열, 이제 이중 배열을 해가지고 여기에 name, age에서 이런 식으로 배열 자체를 그대로 넣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토코더라고 하고 예를 들면 제가 3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푸시 값을 해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면 코더라고 넣고 여기에 20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여기서 로고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제 출력하는 거죠. 프린트 함수처럼 출력을 하는 거죠. 데이터 해가지고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한번 하면 name age 오토코더 30, 코더 20 해가지고 이 배열 자체가 그대로 뒤에 또 붙어서 들어간 게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배열 처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멀티플이라는 변수 안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구단의 값을 집어넣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는 멀티플 쓰지 않고요. 처음에는 포문으로 이제 돌릴 겁니다. 그래서 포문에 우리가 var라고 해가지고 변수를 i는 2단부터 시작되니까 2부터 했고요. i는 몇 가지 시작해요? 9단에서 9까지 갑니다. 절대 28, 16, 29, 18 이런 식으로 9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i++ 1씩 증가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2단, 3단, 4단,
5단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값으로는 지금 2단 그리고 뒤에 3단 뭐 4단 이렇게 들어갈 건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2만 시작되면 2는 2, 2, 4, 2, 3, 6, 2, 4, 8 식으로 해서 2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2 여기 보세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2 곱하기 9에서 18이죠. 3 곱하기 1인데 우리가 제어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즉 여기는 I, 여기는 J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값이 계속 바뀌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중 포문을 써줘야 됩니다. 이중 포문. 그래서 포문 안에 var 해가지고 다시 한번 J를 선언을 해주고요. J는 어떻게 돼요? 1부터 시작되죠. 왜요? 1은 2, 2, 2, 4, 3, 1은 3, 3, 2, 6, 4, 1은 4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두 번째 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J는 1로 넣어주고요. J는 똑같이 9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리고 J는 플러스 플러스가 1씩 증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중 포문을 넣어주고 여기 안에 이제 멀티플이라는 우리가 배열 안에 푸시해서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 줄까요? 바로 배열식으로 집어넣어 줄 건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 줄게요. 퍼센트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달러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값이 하나하나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들어가게끔 집어넣어 주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x에서 곱하기 여기에 달러 똑같이 달러 해서 여기에 j라는 게 들어가서 ij는 어떻게 돼요? ij는 곱한 값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똑같이 i 곱하기 j라는 값이 들어가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한번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간 거를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서 sheet get range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을 안에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시트, 즉 앱스 스크립트를 쓰기 위한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 안에서의 시트를 범위를 지정해 줄 건데 여기는 A1부터 제가 A 밑에까지 해가지고 넣을 건데 이 밑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멀티플 해가지고 이제 최종 마지막 랭스 즉 우리가 최대 몇 가지 가느냐 즉 1은 2, 2, 4, 2, 3, 6, 2, 4, 8 이런 식으로 갈 때 2, 4, 8까지 갔던 부분이 보세요. 1은 2, 2, 2, 4, 2, 3, 6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까지 돌린다. 즉 마지막 랭스까지 이 전체를 다 갖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A1, A2, A3, A4, A5 했을 때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여기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랭스 값으로 전체 값을 표현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랭스 값을 표현을 해주고요. 거기 안에 우리가 set value 해가지고 set values 둘 중에 하나 중에 우리는 복수개 여러 개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values를 넣어줄 거고요. values를 넣어줘서 여기 안에 multiple 우리가 잡았던 이 배열 값을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딱 누르면 실행이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실제로 제목 없는 시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1은 2, 2, 4 해서 2단 끝났고요. 3까지 해가지고 3단 끝났고 4까지 해서 4단 끝났고 5까지 해가지고 5단 끝났고 6까지 해서 6단 끝났고 7까지 해서 7단 끝났고 8까지 해서 8단 끝났고 9까지 해가지고 이제 9에서 9단 끝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곱셈 9구담에서 테이블화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걸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이거를 그냥 옆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9구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배우면서 배웠던 이 기본 문법들을 활용을 해서
배열이 들어왔고 포문이 들어왔고 이런 변수 선언을 했던 이 자료형이 들어왔고 이런 식의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활용을 해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끝으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감사하게도 책을 하나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50개 프로젝트로 완성하는 파이썬 업무 자동화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 파이썬 관련된 프로젝트형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거의 한 300개 이상을 올리긴 했는데 그렇게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뭐 호응이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았던 부분들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제가 책으로 하나 엮어서 집필을 했거든요. 이제 오토코드라는 채널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오토코드라는 이 채널명으로 지은 제 책은 여러분들이 제 지금 영상을 많이 봐오셨다면 제 영상의 업무 이런 이제 영상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제가 대부분의 집필 내용을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그런 시간적인 뭐 제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고려했던 부분들을 제가 여기 안에 책 안에는 다 집어 넣었거든요. 이 책 안에는 제가 상세하게 주석도 달아놨고요. 실제 코드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코드가 실현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코드들에 대한 부분도 완성된 코드를 제가 내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자동화에 필요한 코드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책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실습 과정에 처음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떠한 이제 이 라이브러리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한번 참고하면서 팁들에 대한 부분도 넣었고요. 뭐 그리고 코드에 대한 주석은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넣었던 부분이고 무엇보다 크신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 영상의 채널을 보시고 들어오셨고 이 책도 제 영상 덕분에 지금 이 책을 알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제 채널 안에서의 어찌되었든 영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그 질문을 댓글로 답변을 하든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제 영상에서의 관련된 영상, 즉 유튜브 영상 올렸던 클립 영상들을 참고해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댓글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총 뭐 첫 번째는 뭐 파이썬 기초 문법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업무 자동화 관련된 부분은,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업무 자동화, 네 번째는 이제 크롤링 관련된 인터넷 자동화, 마지막에 뭐 요즘 대세인 당연히 AI 활용 방안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은 내용들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목차를 한번 보면은, 목차를 보면은 여기 많이 보이시죠? 거의 프로젝트 위주로 쭉쭉 넣었습니다. 쭉쭉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거 프로젝트 한 번씩 따라 해보면서 파이썬도 한번 완벽하게 감도 한번 잡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에 필요한 업무 자동화를 제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잘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 활용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이제 끝으로 제 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홍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뭐 그냥 제 책을 뭐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어찌되었든 뭐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성 자동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자체는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